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자신의 직업이나 사회적 역할을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저는 대기업의 부장입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처럼 말이죠. 우리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름표를 붙이고 그 이름표로 우리 자신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나 자신일까요? 의사, 부장, 엄마,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역할일 뿐 우리 존재의 본질 그 자체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선물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자기 이해의 빛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믿는지는 우리의 행동, 반응,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만약 제가 제 자신을 특정 축구팀의 열렬한 팬으로만 정의한다면 저는 상대팀의 훌륭한 플레이를 결코 온전히 감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팬이라는 좁은 정체성에 갇혀 더 넓은 즐거움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현대 사회는 우리를 수많은 범주 속에 가두려 합니다. 직업, 학력, 사는 곳, 심지어는 사용하는 물건으로 우리를 규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는 일, 당신이 가진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범주들이 만들어낸 문명의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온전함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온전함을 얻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잃어버렸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태어난 지 하루 된 아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아기에게는 온전함이 부족한 구석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기는 자신이 느끼는 모든 것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배고프면 울고 기쁘면 웃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억누르지 않죠. 그들은 완벽하게 자기 자신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본래 온전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건강한 환경에 있는 동물 중에 자신의 온전함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왜 어떻게 그 소중한 온전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온전함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인간에게는 진화 과정에서부터 깊이 각인된 본능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정서적인 욕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받고 수용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존재 자체로 부모에게 받아들여질 때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며 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함의 토대가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부모들은 너무나 지쳐 있고 사회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내 아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기대와 불안을 아이에게 투영하기 쉽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해, 말을 잘 들어야 착한 아이지, 울면 안 돼, 와 같은 메시지들 속에서 아이는 점차 자기 자신을 잃어갑니다. 부모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진짜 나라고 믿게 되면서 아이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억누르는 법을 배웁니다. 사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온전한 나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서히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잃어버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문명이 발전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 전 한 작가가 문명과 수주일이나 떨어진 베네수엘라 정글의 한 원시 부족과 함께 생활한 경험을 책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아이를 결코 바닥에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항상 품에 안고 있었고 다른 방에 혼자 재우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가 울어서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울 필요가 없도록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판단하거나 야단치거나 벌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와 긍정성을 내면에 지니게 되었습니다. 육아는 고립된 부모 한두 명에게만 지워진 짐이 아니었습니다.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돌봤습니다. 옛날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아이를 키웠던 것처럼 말이죠. 물론 우리가 석기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문명이 우리에게 준 수많은 혜택을 포기할 수도 없죠.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이해하고 오늘날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 가치를 되찾으려는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육아는 여러 세대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기 이전에 따뜻한 관계를 통해 세상을 배워야 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방치될 때 아이의 뇌에서는 공황 상태, 즉 패닉 회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아기에게 부모가 곁에 없다는 것은 생존의 위협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필사적으로 웁니다. 그 울음은 부모를 다시 불러오기 위한 생존 신호인 셈이죠. 그런데 만약 그 울음이 계속해서 무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의 뇌에는 그 공황 상태가 깊이 각인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아이들에게 너는 중요하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젊은 의사 시절 일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고 물었다면 주저없이 가족의 행복이라고 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저의 가장 큰 가치는 일에서의 성공과 발전이었습니다. 제 아이들은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까요? 아빠에게 우리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받았을 겁니다. 물론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오랜 시간 일해야 하는 부모님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개인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온전히 아이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TV를 끄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보상해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이미 형성된 생각과 행동의 패턴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자비로운 질문을 통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따뜻한 호기심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입니다. 다음의 6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내 삶의 중요한 영역에서 나는 무엇에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가? 직장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당신이 거절하지 못하고 떠안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둘째,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로 인해 당신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소진되고 있지는 않나요? 억울함이나 분노를 느끼지는 않나요? 잠을 설치거나
이유 없이 몸이 아프지는 않나요? 그 영향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셋째, 거절하지 못하는 내 행동 뒤에는 어떤 믿음이 숨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만약 내가 거절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거부할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도 이런 두려움이 있나요? 넷째, 나는 그 믿음을 어디서 배웠는가? 이 믿음은 아마도 당신의 어린 시절 경험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이 순응하고 착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었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다섯째, 만약 그 믿음이 없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당신은 얼마나 더 자유로워질까요?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섯째, 나는 내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영역은 없는가? 당신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시작하지 못하는 열정이나 꿈은 없습니까? 춤을 추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자연 속으로 떠나는 여행처럼 말이죠.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내는 하기 싫지만 하고 있는 아니오만큼이나 우리 영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질문들을 일주일에 한 번 조용한 시간에 종이와 펜을 들고 직접 써보세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손으로 직접 쓰는 과정은 당신의 무의식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 연습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놀랍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당신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애초에 당신의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드디어 너 자신으로 사는구나라며 당신의 변화를 환영해 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는 깊은 공허함과 불행을 느낍니다. 그들은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바로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외부적인 성공을 칭송하고 보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부 자존감의 덫에 빠지기 쉽습니다. 조건부 자존감이란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 해내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나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분위기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런 외부적인 것들로 채워지는 자존감은 결코 내면의 구멍을 메울 수 없습니다. 성공하면 할수록 더 큰 성공을 갈망하게 되고 항상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내 책이 이번 주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면 기쁘겠지만 다음 주에 순위에서 밀려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진정한 자존감은 내재적 자존감입니다. 이것은 내가 무언가를 잘하든 못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는 가치 있다는 깊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평가나 성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만든 세상에 책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의 환경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세상을 만드는 지금의 마음에 대해서는 온전히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프로그래밍된 낡은 믿음이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더 이상 붙잡지 않겠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무 망가져서 희망이 없어.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는 망가졌다는 생각 또한 하나의 믿음일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과거 어느 시점에 정말로 무력하고 외로웠을 때 만들어진 생각의 습관입니다. 지금도 정말 그런가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나요? 당신을 이해해 줄 사람이 세상에 정말 아무도 없을까요? 기억하세요. 망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온전하게 태어났고 그 온전함은 우리 내면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건강함은 언제든 다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생각과 믿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질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정말 사실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결국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혜는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아이디어나 생각이 아니라 당신 존재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믿으십시오. 그 내면의 목소리가 당신을 안내하도록 하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가? 당신의 소명을 따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최고의 삶입니다. 당신의